국가보험저널 최석사입니다. 매일 타는 버스가 아니고 매일 이 정도는 알아야 될 보험 뉴스 해가지고 이정보에서 어제 하루 하고 이제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보험하고 지혜하고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기사를 쓰고 전문을 넣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뭐 이런 건 좋은데 GA에 대한 판매 책임 강화 이거는 약간 뭐 내용을 잘 모르고 썼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 민주당 선대위의 열린금융위원회. 저는 이제 금융위원회 하니까 우리 저 금융위원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선대위의 열린금융위원회라고 있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그 대선 캠프에 교수 출신들, 뭐 금융당국협회 출신도 있고, 금감원 출신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 캠프 선거를 보좌하는 어떤 기구 같은데 얼마 전에 직영협과 대리점 협회에서 그 캠프 그 정책을 그 총괄하는 어떤 정책본부와의 김병욱 의원이라고 정무위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해서 관련된 대선과 관련된 공약과 관련된 그 대리점 제2 쪽의 의견을 아마 이렇게 올렸나 본데 그게는 반영이 안 되고 갑자기 어디 열린금융위원회 하고 해서 선대위가 보험 소비자 공약을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내용은 이러고요. 이재명 후보는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지 의무 부담 안화. 왜냐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안 주는데 그건 필히 물어보게 만들어라. 니들이 더 의무를 더 지워라. 소비자한테 지우지 말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GA의 판매 책임 강화. 금융 분쟁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온라인 플랫폼 금융 소비자 보호를 통해 보험 소비자 의무는 덜고 보험금은 지금 보장할 것. 그 플랫폼은 돈도 많고 큰 데니까 뭘 하든지 상관이 없고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 이건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보험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보험사가 너무 간소화 많이 청구하면 보험금 많이 나갈까봐 싫어요. 이건 다 좋아. 5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GA 판매 책임 강화를 봅시다. GA의 판매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불안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언급하며 GA가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GA는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지 않잖아요. GA는 보험사의 FP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FP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FP가 이거 기본적인 걸 모르고 그런 건가? 아니면 이제 보험사나 감독 당국의 어떤 이해만 대변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받아 쓴 건데 나는 이재명 후보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뭐 이거 좀 이상하네. 아무 생각 없이 공약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혜의 지위를 보험사 FP 말고 보험사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지 책임을 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험사와 연대해 부담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지혜는 민원 전담 부서의 설치, 설계사 전문 교육 체계 등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을 의무하겠다. 뭐 이거는 그렇게 해야죠. 민원 전담 부서는 이미도 이제 소비자 보호 뭐 해서 이렇게 있고 그걸 추가로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 데에서 이제 같이 하면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건 오케이인데 배상 책임을 보험사에 연대한다. 지금도 불안전 판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너무 많이 지고 있잖아요. 불판에 대해서는. 그리고 해지하면 해지 보험료를 다 돌려주고 수상도 다 환수를 하고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금소법이 있고 또 5년 동안 문제가 있으면 5년을 추적해서 다시 이거 수수료 물어내고 또 금소법 과태료 물게 되는 그런 아주 증벌을 적용하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나 보네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직영협하고 저기 협회 이야기를 해보니 이게 뭔가 좀 혼란이 있었나 보다. 따로 월요일 날 한번 이야기해 볼란다. 좀 안타깝네요. 왜냐면 이건 소통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더 열심히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거죠. 이런 열린금융위원회가 캠프 규정 그 공약을 만들고 발표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아쉬워요. 저희 어, 여기서 그거는 인정했네. 요즘 보험을 가입할 때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GA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비교 선택할 수 있어서 한 자리에서 보험 소비자의 선택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GA들의 급성장 과열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사 연대 책임을 하여 책임을 현실화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시키겠다. 이런 거죠. 겉으로 보기엔 취지는 뭐 당연한 것이 이렇게 해야겠죠. 소비자를 유권자를 위해서. 그러나 과다한 지금 책임을 지고 있고 대부분 또 큰 일반적으로는 뭐 청약철회, 그다음에 품보 해지, 그다음에 금소법 5년간 그거 뭐죠? 불법 금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 그렇게 처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과태료도 맞을 수 있고.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문제들은 보험사의 상품하고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크게 해결이 안 된 이슈는 약관, 그다음에 보험 상품상의 어떤 허점, 그다음에 그거를 배상해 줬을 때 생기는 CEO의 어떤 책임, 뭐 배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일시납, 그 연금보험, 즉시연금 소송도 많이 길어지고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문제를 저희가 부담해서 연대 책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판매상 불안전 판매라 돼 있지만 불안전 판매들이 상품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약관의 문구 모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 실제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률은 95%랍니다. 이거 공약이 달성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수정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협회 조금 더 세밀하게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생보사 고응시율, 손보사 고응시율은 손보는 저축보험, 연금보험을 다 포기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생보사를 보니까 아주 손보하고 아주 딴판 행보입니다. 연금 저축 공시율을 올리면서 경쟁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반 연금 저축, 저축보험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0.06, 6bp 하나, 한화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어깨 평균 0.3, 안 올린 데도 있지만 올린 데가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저축보험도 0.05, 0.2를 올린 데 있네. 여기는 뭐지? 교보? 교보.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보는 그 IPO, 그러니까 상장하려고 하죠. 상장하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주가의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익도 중요하지만 또 매출량, 볼륨이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는 방카가 제일 좋죠. 네, 방카. 은행에서 아마 그래도 원래 방카가 상당히 그 교보가 방카도 제일 먼저 시작해갖고 세요. 근데 0.2pp, 딴 데는 0.06, 2.45 엄청 교보가 방카들은 이렇게 올려갖고 엄청 이걸 지금 땡기고 있답니다. 완전히 싹 아마 상장 전에 방카로 아주 부풀리기를 엄청 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러고 있냐? 보통 MS 확보 이런 문제고 또 IFRS 17 되면 이런 것들은 회사의 짐이 돼갖고 RBC 부담도 크고 그래서 방가 채널은 좀 다 된다. 이게 또 일반적인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즘에 손보는 그랬던 것 같은데 생보사는 저축 판매를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적정 판매 시에 건전성을 개선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생보사들이 내년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보험 회계 기준, 새로운 새 회계 기준이에요. 이게 17, IFRS 17, 신지급 여력 제도, RBC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새로운 RBC다. KICS, KICS. 이거는 그냥 새로운 RBC다. IFRS 17은 새로운 회계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보험 판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생보업계 우리가 기획 담당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흔히들 연금저축보험이 새로운 회계제도 안에서 안 좋은 상품처럼 평가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낮게 설정된 최저 보증 이율로 인하여 보증 옵션 부담이 적고 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전사 차원에서 금리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상과 달리 연금저축보험은 자본 대비 효율이 괜찮대요. 오히려 적정 수준의 연금저축보험 판매는 요구 자본을 축소시키므로 재무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대요. 현재 생보사의 연금저축보험의 최저 보증률은 대략 0.5에서 1.0%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다. 항상 우리가 알았던 진리가 이용하지는 않군요. 자, 하나생명 12월 실적입니다.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이제 재판 분리된 판매 자회사죠. 63억 4천만 원. 보통 GA 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GA죠. 이제 본인들도 GA라 그래요. 근데 현재 GA 대리점 협회가 아니라 협회의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죠. 아직은 규모도 크고 그랬고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GA와 같이 안 놀겠다 이런 건데 뭐 GA는 GA죠. GA들은 처음에 나도 같이 안 놀겠다 했는데 이제는 좀 같이 놀았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 이렇게 큰 데서 와서 GA 유상도 높이고 현재 GA의 현안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랍니다. 하나생명 금융서비스의 구독자 대표님. 자, 가만히 주세요. 재판 분리 첫해 작년 마감 실적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안 보이네. 자, 생손보 여기는 이제 현재는 하나 생명만 팔죠. 55억. 제가 하나에 있을 때 상당히 오래 옛날인데 한 80억? 다 해서 한 100억, 채널 전체가 100억도 넘고 그랬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도 한 개 회사는 팔 수 있었잖아요. 교착 판매라고. 근데 지금은 지혜가 됐으니 편하게 한 설계사가 여러 손부사를 팔 수 있죠. 그러나 요거 F사 언제는 알겠죠? 하나 손보예요. 하나 손보 62, 나머지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요게 8억 3,500. 보통은 50억 하면 일반 지혜는 이게 한 50억도 넘는데 좀 작네요. 생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63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86대 13.5. 일반 생보를 엄청 주력하는 회사의 비율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보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비율이죠. 어쨌든 재판 분리 후 첫 해 실적 아주 훌륭한 실적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재판 분리 후에서 GA로 가도 크게 발전하고 더 큰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여줘서 교보도 신한도 동양도 삼성도 GA가 되게끔 그래서 GA의 전문지인 보험 채널의 시장이 커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더 승승장구를 빌고 내년에는 생보사도 이렇게 좀 굉장히 오래죠. 리노가 합류하면서 생보사도 삼성이나 교보 정도는 더 판매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더 취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인카입니다. 인카금융서비스가 어제 코스닥 시장 상장 AB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곧 상장이 지금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넥스에 자 여기 자 일반 그 주식 어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넥스 현재 한 900억, 1000억 가까이 되죠. 시총이
A 플러스 시총이 2천억이 좀 넘는데 A 플러스 70% 정도를 목표한다고 인카 관계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1,500억 앞으로 1.5배 더 오르나요? 아, 모릅니다. 주식은 본인이 판단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본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언제 상장이 되느냐? 상장이 안 돼도 여기서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사고 팔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는 많지가 않는데 상장 발표의 날 주가가 4%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비상 코넥스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뭐죠? 그 뉴스에 판다 이건가 봅니다. A 플러스는 상장 직전에 12,000원까지 갔다가 상장에 7,000원에 해서 4,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14,000원 갔다 지금 현재 8,000 얼마인가 주식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좋을 줄 아는데 또 이렇게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이 돼서 어쨌든 두 번째로 상장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또 여기에는 또 많은 보험사들이 실제 이제 직접 옛날 구주를 매입해서 주주로 가고 있고 그런 모양새들은 우리 업계 발전에 되게 좋습니다. 예.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개 거래하는 보험사가 같이 주식을 사주면 주가 안정성도 있고 또 주주로서 또 책임도 있고 또 주주한테 뭔가를 베네핏을 줘야 되니까 그런 거래 관계가 서로 바인딩이 돼서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자본 문제랄지 필요하면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영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 피를 섞은 그런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인카를 베이스로 해서 좀 늘었으면 좋겠고 제3, 제4의 상장 회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냐 했는데 지금도 여기서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상장이 되려면 이제 뭐 그 공모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절차가 아마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달에 할 수 있지 다음 달에 늦어도 뭐 다음 달에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요즘 뉴스 엄청 막 나오는 황당한데 MD크림 보험금 진단 후폭풍 또 실비 청구 도와달라 국민청원 이거 복잡합니다. 뭔 크림이 있나 봐요. 피부에 바른 크림인데 그게 보습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매일 바르나 봐요. 근데 그게 좀 비싼데 요게 이제 그 의료보험은 안 되는데 민간 이런 뭐 실비에서 아마 이게 되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사서 많이 사가지고 매일 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비를 청구하면 이제 그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220억이나 된답니다. 이 MD 크림이라는 데는 거의 이렇게 해서 먹여 살려줬네. 그래서 이 하도 많으니까 현대해상이 이제 한 개만 쓰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가 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아토피잖아요. 아토피로 아픈 사람들이 그 아픈 애들은 실제 이걸 써야 되는데 한 개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구까지 나왔어요. 실제 선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라. 실제 필요한 사람들. 참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다 했더니 우리 최국 장관 백내장은 조단이랍니다. 조단이 이런 역선택이. 그러니 금감원에서 막 9개인가 뭐 TF 만들어갖고 뭐 이 종목 백내장부터 시작해서 요즘 기부스도 그런데요. 옛날에 치아 막 역선택으로 막 그리고 실제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그 중고 시장에 이게 파는데요. 온라인으로 공짜니까.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피해자가 이렇게 양상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별도로 이걸 전체로 좀 해설하는 영상을 하나 다음 주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